김학겸 의원님. 네, 김학겸 의원님. 네, 네. 토론하십시오. 한동훈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요. 중앙지검이 가장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간다. 누구한테 소프트하게 하지 않는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소프트하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따져봅시다. 김만배 씨 자산 2천억 원 동결을 했죠. 그게 동결을 한 이유가 뭐죠? 그게 범죄에서 얻은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저희 주장은, 검찰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결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개별 재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 또한 범죄 수익에서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동결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김만배의 누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 범죄 수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김만배 씨가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얘기하십시오. 재산을 산 것이 잘못됐다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얘기가 지금 도출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미 끝난 얘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검찰이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특검은 그것도 수사하겠다는 취지신가요? 당연히 네. 전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2천억을 동결한 이유는 이게 범죄 수익에서 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결한 거고, 김만배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3월입니다. 2019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덕방 통해서 산 거 아니었습니까? 네?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산 거 아니었던가요? 시가대로? 돈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니죠. 중개업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아니죠. 자, 그걸 그렇게 부동산 말씀하시면 중개업자라고 그거 오해하시죠,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이. 자, 그 당시에 그 집을 살 확률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0만 분의 1의 확률이다. 저는 뭐 구체적으로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또가 3번 연속 당첨될 확률이다 라고 했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또 언론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사, 뭐 소환조사는 아니더라도 김만배 누나에 대해서 서면 조사라도 한다든지 뭐가 가시적인 조처가 있어야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외관상으로라도 그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 이거 한번 그럼 따져봅시다. 의원님, 답변을 한번. 아직 제 질문은 아닙니다. 제 질문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428억 이 이야기가 나온 게요, 2022년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그리고 428억 검색을 해보면요, 2064건의 기사가 검색됩니다. 지난 서너 달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428억을 받은 걸로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검찰 공소장에, 기소장에 한 줄도 못 쓰지 않았어요? 자, 왜 못 썼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무슨 뭐 노후 자금이다, 선거 자금이다, 뭐 저수지에 넣어뒀다, 이렇게 북치고 꽹가를 치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공소장에는 한 줄도 못 넣은 것, 이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 가능성. 두 번째로는 검찰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두 가지 중에 하나 알겠습니까?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아니요. 자, 이렇게 서로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저하게 균형이 무너지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필요성이 주장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께서 2021년 9월에 서울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50억 박상국건 때문에 나온 겁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대표까지 되셨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추종해서 이번 특검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제가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만 답변하시고요. 의원님 일단 부동산 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김만배 누나와 그 관련해 가지고 하신 그 거래는 부동산이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의혹 제기 끝난 얘기로 알고 안 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진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특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김만배 누나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예. 언제 했습니까? 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 제가 이런 메모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사실이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조사를 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장관님 답변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수사를 너무 강하게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께서는 이게 아니 특검이라는 거는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맞불놓기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떤 진실 규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너무 강하니까 균형 맞추기 해달라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특검이 활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매번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신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하시는지 저는 그런 논리적인 모습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수진 의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장관님, 이른바 50억 클럽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이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여론 잘 알고 있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진실 규명돼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네.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배임을 감추기 위한 로비로서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의 특혜를 민간업자만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식한 것,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허가 배경, 인허가의 부당 사용 의혹, 또 이 과정에서 대법관과 전관 출신 법조인들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지원했다는 의혹, 이런 것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그렇게 국민들도 이야기해 주시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모든 사안이 의혹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떼어내 가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핵심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런 말들은 했지만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핵심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정치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핵심 피의자가 제1야당 대표입니다. 또 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교섭단체만 추천하겠다고 규정이 됐어요. 장관님 혹시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국회의 교섭단체는 몇 곳인지 아십니까? 민주당 한 군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한무치한 거다,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이 돼야겠죠. 저희도 그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로서 책임 있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리스크에 빠져서 이런 악수만 두는 더불어민주당이 참 답답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국민 여론 무서운 줄 알아야죠. 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님 등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좀 질의를 하죠.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사건 최근 1심 판결의 내용 골자 좀 알고 있지요?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네. 혹시 그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특정된 게 있습니까? 주가 조작 특정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좌는 계좌가 언급이 됐는데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기 때문에 그냥 계좌 번호 정도 나온 거죠. 혐의가 거기에 특정된 실제로 게 아니죠. 계좌를 댔던 사람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한 분이 기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 상황을 알았다 하더라도 죄가 되게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제가 판결문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져서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라면은 최정예 수사팀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인정하고 계십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증거가 명확했다면 기소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판결문을 보시고 예. 판단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판결문을 분명히 보셨는데도 그렇지 않은 의혹을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마구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쓰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70여 년간 한 번 쓴 제도가 지난 정부에서 여러 번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남국 의원님 고장난 레코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장난 레코드처럼 지금 돌려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좀 레파토리를 바꿔야 돼요. 이재명 대표 수사 못하기라는 의혹만 퍼졌습니다. 네, 장관님. 장관님, 예. 여당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촉구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날 바로 감사가 진행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촉구 때문에 다음 날 바로 감사를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동안은 쭉 준비해왔던 과정들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할까? 여당의 실세가 어떤 정치적 주문을 했다고 해서 감사원이라고 하는 고도의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집단이 저렇게 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어떤 하수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설사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권과 마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지어지는 연상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좀 가급적 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검찰 수사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이제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분이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이 처음 제기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했을 때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언론사 사주로 추측되는 홍모 씨 이런 분들이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상도 전 의원 이외에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눈에 진행되는 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오늘 기록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잠깐만. 예.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고 예. 합니까? 예. 검찰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들이 연출이 되어야 행동이 보여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고 납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 의지가 분명한 거냐? 여기다 국민적 의문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의문들은 어떻게 표출이 되어지냐면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에 상정을 합의하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시 수사 대상과 범주 그리고 특검의 주체 이런 부분을 단서를 달긴 했지만 특검 논의를 시작한 이상 저는 뒤로 백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는 특검이 진실규명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 주셨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정치권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냐면 검찰을 못 믿어서 아니면 수사 속도가 더디어서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께서 어떤 정치적 계기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특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관님 여당 소속이라고 여당 소속은 아니고 집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 너무 믿지 마세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와 필요가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이 계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실행하는 집단들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물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 물꼬가 되어서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이런 뭔가의 어떤 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반드시 해야겠구나라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상정에 합의하고 그리고 이후에 합의할지도 모르는 이유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는 효과를 정치 효과를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거침없이 합의할 수 있는 이 집단이 저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좌고우면 하지 말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라든지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좌고우면 하지 말고 수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권 너무 믿지 마시고 국민의힘 믿지 마시고 좌고우면 안아에 왔고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저는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정말 진짜 엄청난 숫자가 구속되고 기소되고 재판된 상황에서의 이런 특검 논의가 실제 그 정의가 실현되고 진실이 규명되는데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고요. 역시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저 설명을 제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사 절차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서 뚝딱 그리고 이런 식의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런 법사위 상정됐다고 해서 그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미루거나 또 그런 것도 또 오히려 좌고무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면서 충실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논의입니다. 국회 논의이고 저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만 다만 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하게 여기서 누굴 편들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런 업무를 해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의 업무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의 본류는 역시 배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기소된 분이 민주당의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관련해서 로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특검을 주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만약에 나올 수 있는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과연 그것이 지금의 검찰이 내는 수사 결론보다 더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예. 민주당이 그렇게 좌우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요. 그런 부분을 피해가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법원을 상대로 해서. 똑같이 검찰에게도 저는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검찰의 늑장 수사 그리고 사정은 있었겠지만 신속하게 진실을 파헤치지 못한 이런 의원님들도 특검을 도입하는 데 한몫한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저는 검찰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지난 정부에 있었던 그 대장동 사건 수사는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그게 우선적으로 기소됐던 점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점에서 지금 저희가 새로 구성해서 하고 특별수사팀 가서 하는 수사팀에 대해서는 혹시 이 수사팀이 뭘 봐주고 있다.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올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과하다, 가혹하다. 그거야 저는 이 견해에 따라서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뭘 봐주거나 좌고우면한다. 과거에 이 수사팀이 해온 수사들을 보시면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라 보고요. 다만
어차피 입장에 따라서는 서로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말씀 나누고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듣고 이런 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형수 의원님. 그렇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정도로 시간은- 태도 남마처럼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저기 대단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 판결과 그 결론에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꺼요, 저기. 죄송합니다. 네.